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이런 키의 변화라든지 BMI나 출생 체중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미국의 노예제 논쟁과 그리고 산업혁명기의 어떤 생활수준 논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제 논쟁은 1970년대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1974년도에 당시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포겔 교수와 스탠리 앵거맨 교수가 타임 온 더 크로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노예제, 그러면 많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 윤리적인 문제를 상당히 많이 부각을 하고 있고, 또 노예가 상당히 핍박을 받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정설에 반박하면서 이 책은 큰 반향과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특히 흑인 노예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이 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연구들은 흑인 노예들의 생활 수준이 매우 열악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포겔 교수 등의 연구는 실제 정량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연구들은 흑인 노예의 평균 소득이라던가, 흑인 노예들의 기대 수명이라던가, 출산율, 일평균 칼로리 섭취량, 또는 주거나 의료 환경,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정량적으로 흑인 노예들의 어떤 생활 수준과 이들에 대한 대우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것은 흑인 노예들의 신장을 가지고, 키를 가지고 어떤 생활 수준을 이제 봤는데요. 흑인 노예들의 평균 신장은 미국의 백인들에 비해서는 작았지만 영국의 백인들에 비해서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과 영국의 백인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겠죠.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백인들의 생활 수준은 영국보다 높았지만 흑인의 노예의 생활 수준이 비교적 나쁘진 않았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백인과 흑인 노예, 그리고 영국의 백인의 키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키 자료를 활용하는데, 또는 이론적으로 키 자료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시기에 이제 미국 백인들의 키 자료를 가지고 평균 신장의 장기적인 추이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미국 백인들의 키가 1830년대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 평균 키가 한 3에서 4cm 정도 감소하는 것이 이제 관측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는, 19세기는 영국은 산업혁명을 1760년에 시작을 해서 100년 정도 지속을 했는데, 미국은 이 산업혁명을 19세기가 되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빠른 성장과 소득 증대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당연히 키가 커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와 반대로 19세기에 걸쳐서 미국의 평균 신장이 한 3에서 4cm 정도 감소한 것은 매우 흥미롭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주목할 사실은 영국에서도 산업혁명이 본격화가 된 19세기 초부터 평균 신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산업혁명이 시작된 1760년부터 평균 신장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아주 심화된, 그러니까 후기인 1820년대부터 1860년까지는 키가 줄어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키가 줄어든 것이 영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당시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제 관측이 되게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기 또는 미국의 산업혁명기에 키가 줄어들었는데 왜 키가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엔티벨럼 퍼즐을 풀기 위한 초기 연구들은 영양의 공급에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배경은 1840년에서 50년 사이에 아일랜드에서 감자 대기근이 있었거든요. 당시 아일랜드 국민들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또 다른 100만 명은 생존을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인구 증가가 어떤 농업 생산성의 증가보다 빨랐기 때문에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평균적인 신장이 작아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었죠. 남북 전쟁 이전에는 이런 어떤 근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이 미국인의 키가 줄어든 거는 1850년까지가 아니라 1860년 이후에도 평균 신장이 19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이 시기는 농업 생산성이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해서 일평균 칼로리 소비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19세기 말에는 평균 신장이 감소하는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평균 신장이 줄어들었나에 대한 답은 영양의 공급이 아니라 영양의 소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산업혁명기에 순영양 상태가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산업혁명기에는 이런 아동노동이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기에 아동노동이 빈번해지면 영양의 소비가 많아지니까 순영양 상태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도시의 위생이 악화가 되고 전염병이 창궐 하는데 이런 위생이라든지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은 성장기 아이들입니다. 영유아라든가 청소년들일 텐데 위생 악화라든지 전염병에 노출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겠죠. 그럼 순영양 상태가 줄어들게 되고요. 당시에 그 위생이나 질병 환경이 안 좋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는 영아 사망률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영유아들이 이런 유해 환경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은 19세기의 위생이나 질병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지표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출생한 후에 1년 내 사망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놀랍게도 1850년 미국 백인의 영아 사망률은 1년 내 사망 수가 평균적으로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880년만 하더라도 역시 200명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동안에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위생이나 질병 환경이 아주 열악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영아 사망률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도 매우 낮았는데요. 미국 백인들이 1850년에 출생 시 기대 수명은 한 40세 정도였었고 1910년이 되어서야 50세가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영아 사망률이 낮아져야지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거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위생이나 질병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50세 이상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은 우리가 그 당시의 영아 사망률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균적인 신장의 어떤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아 사망률이 높아지면 높은 그런 시대일수록 평균 신장이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아 사망률로 대변되는 위생 환경이라든지 질병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19세기 후반에 평균 신장의 하락을 잘 설명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1970년대 미국의 노예제 논쟁이 시작이 됐고 19세기 미국인의 평균 신장 하락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이나 질병 퇴치의 중요성을 밝히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찌 보면 키라고 하는 것이 성장기에 순영양 상태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조건 또 위생과 질병 환경의 조건 중요한 것처럼 생애 초기 조건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